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 교수의 간호TV입니다. 시험 앞두시고 걱정 많이 되시지요? 이번 시간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대비 적중 예상 문제 2탄 기초 간호학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5년간 기출문제는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 공개된 문제를 반영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고 왜 틀렸는지 암기하신다면 모두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합격 기준은 꽈락 40% 이상, 총점 63점 이상일 때 합격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출제 문항 분석입니다. 세부 교과목별로 정해진 문제수가 있으니 파악하시고 공부해주세요. 많이 출제되는 부분을 공부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5초 뒤에 정답이 공개됩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화면에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세요. 틀린 문제는 꼭 화면을 캡처해 두셨다가 오답 노트로 활용해서 공부해 주세요. 문제. 간호조무사가 병원 근무를 위해 건강관리해야 하는 행위 중에서 고쳐야 하는 경우는 1번 감염을 막기 위해 손 씻기를 자주 한다. 2번 교대 근무를 위해 체력을 단련한다. 3번 서서 하는 일이 많으므로 발을 다치지 않도록 편한 신발을 신는다. 4번 손끝을 보호하기 위해 손톱을 길게 기른다. 5번 밤 근무를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 주간에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손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손톱을 짧게 잘라야 합니다. 문제. 간호조무사가 병원 동료의 업무상 실수를 발견하였을 경우 직업 윤리에 따른 행동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신경 쓰지 않는다. 2번 보호자가 알고 있는지 먼저 확인한 후 결정한다. 3번 다음 근무자가 문제 해결을 하도록 미룬다. 4번 동료를 위해 비밀로 한다. 5번 환자에게 피해가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환자에게 피해가 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문제. 물품 관리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물품은 근무자 개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근무 시에 변경 배치할 수 있다. 2번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물품은 보관장 앞쪽에 배치하여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번 정기적으로 물품의 재고를 조사한다. 4번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기준량을 초과하여 재고량을 확보해 둔다. 5번 멸균 포장 상태로 젖은 물품도 멸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은 3번 정기적으로 물품의 재고를 조사한다입니다. 자, 그럼 물품 관리의 원칙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물품의 변동사항이 생길 때에는 물품 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번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물품은 보관장의 뒤쪽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4번 물품은 재고 기준의 적정 재고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5번 멸균 물품은 젖은 경우 오염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제. 간호기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성펜으로 작성한다. 2번 미래 시제를 사용하여 환자 예후에 대한 예측 내용을 기록한다. 3번 기록이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 테이프를 사용한 후 그 위에 덮어 기록을 한다. 4번 임의의 약어를 사용하여 간략하게 기록한다. 5번 약물 투여 후 즉시 투약 내용을 기록한다. 정답은 5번 약물 투여 후 즉시 투약 내용을 기록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작성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지워지지 않는 볼펜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2번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로만 기록해야 합니다.
3번 잘못 작성했을 때에는 한 줄 또는 두 줄로 긋고 에러라고 쓴 다음 정확한 기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 4번 약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식적인 것만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 심장에서 대동맥을 통해 산소를 운반하는 혈구는 1번 적혈구, 2번 백혈구, 3번 호상구, 4번 혈소판, 5번 단핵구. 정답은요. 1번 적혈구입니다. 백혈구는 식균작용을 하고 혈소판은 응고작용을 합니다. 문제 흉곽의 앞쪽 정중앙에 있는 한 개의 장방형 평평골로 골수 검사 시 이용되는 부위는 1번 견갑골, 2번 늑골, 3번 쇄골, 4번 흉골, 5번 흉추. 정답은 4번 흉골입니다. 문제 해열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처방되는 약물은 1번 니트로글리세린, 2번 헤파린, 3번 디곡신, 4번 인슐린, 5번 아세트아미노펜. 정답은 5번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자, 그럼 그 밖의 약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니트로글리세린은 협심증 약입니다. 헤파린은 항응고제이고 디곡신은 강심제이며 인슐린은 혈당 강화제입니다. 문제 자궁을 수축시키는 약물은 1번 페니실린, 2번 테트라사이클린, 3번 프로세마이드, 4번 벤톨린, 5번 옥시토신. 정답은 5번 옥시토신입니다. 자, 그럼 그 밖의 약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페니실린과 테트라사이클린은 항생제이고 프로세마이드는 인뇨제이며 벤톨린은 기관지 확장제입니다. 문제 갑상샘 호르몬을 구성하는 무기질은 1번 마그네슘, 2번 요오드, 3번 염소, 4번 칼슘, 5번 철. 정답은 2번 요오드입니다. 문제 특별한 영양소의 제한이 없고 음식의 질감과 상관이 없는 시기는 1번 경식, 2번 유동식, 3번 연식, 4번 일반식, 5번 죽. 정답은 4번 일반식입니다. 자, 그럼 그 밖의 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경식은 씻고 삼키기 편하게 조리된 식사로 다진 식사라고 합니다. 유동식은 영양가가 많이 함유된 농축된 액체 음식으로 수술 후 환자, 삼키기 곤란한 편도 절제 수술 환자, 급성 고열 환자 등에게 좋은 식사입니다. 연식은 소화되기 쉽고 부드럽게 조리한 식사로 강한 향신료와 식이섬유를 제한하며 결체 조직이 적은 식품을 말합니다. 문제 치주 질환의 3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양치질 교습, 2번 불량치간 제거, 3번 충치병소의 충전, 4번 불량틀리 제거, 5번 치수병 치료. 정답은 5번 치수병 치료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예방활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양치질 교습은 1차 예방이고 불량치간 제거, 충소 병소의 충전, 불량틀리 제거는 2차 예방입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에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를 빨아서 한두 시간 이상 뱉어낸다. 2번 얼음 찜질을 24시간 동안 하면 붓는 게 훨씬 덜하다. 3번 시술 후 2, 3일간은 사우나, 찜질방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 4번 자극적인 음식의 섭취를 피하고 수술 후 5일 정도는 우유, 죽, 미음 등의 유동식 위주로 식사하도록 한다. 5번 상하게 수술을 한 경우에는 코피가 나올 수도 있으며 코를 세게 풀거나 잘 때 코를 고는 것을 금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임플란트 후에는 피를 빨아서 뱉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 발침 후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발침 시간에 맞춰 침을 뽑되 발침자가 정확한 발침 대상을 찾아 발침한다. 2번. 머리 정수리 부분부터 발끝 쪽으로 침을 놓은 옆부분을 살짝 눌러가며 하나씩 발침 후 알코올솜으로 닦아준다. 3번. 환자나 보호자에게도 발침 개수를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 4번. 침은 일반 의료 폐기물 통에 넣는다. 5번. 한의사는 환자에게 시술 후 칠판이나 발침 장부에 호실, 환자명, 발침 시간, 개수를 기록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침은 손상성 폐기물 통에 넣어야 합니다. 문제. 추나요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추나요법실의 온도는 32도씨로 한다. 2번. 출혈성 질환이 있으면 적용하면 안 된다. 3번. 시술 전 40분간 달리기를 하게 한다. 4번. 골절 부위는 알코올 스펀지로 닦고 시행한다. 5번. 시술 중 오심과 구토를 호소할 경우 시술 강도를 높인다. 정답은 2번. 출혈성 질환이 있으면 적용하면 안 된다입니다. 자, 그러면 추나요법에 대해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추나요법실의 온도는 20도씨를 유지합니다. 3번. 환자나 보호자에게 시술 전에 추나의 방법, 효과 등을 설명합니다. 4번. 골절이나 관절 탈구, 염증성 질환, 출혈성 질환이나 내장기의 기질성 병변은 추나 치료를 금해합니다. 5번. 오심, 구토, 어지러움 등의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치료를 중지하고 환자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문제. 다음 중 의사소통의 기술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말한 사건에 동반하는 감정을 강조함, 대상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느낌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함. 1번 반영, 2번 조언, 3번 거절, 4번 개방적 질문, 5번 폐쇄적 질문. 정답은 1번 반영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조언은 환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환자 자신의 해결책 탐색이 없음에도 환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고, 거절은 의미 있는 사건에 대한 환자의 말에 반응하기보다 주제를 이동하며 환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개방적 질문은 환자의 말문을 열게 하고 환자가 원하는 제목을 선택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폐쇄적 질문은 과도한 직접적 질문은 환자에게 예, 아니요 등의 단일 반응을 하도록 질문하는 것입니다. 문제. 활동성 폐결핵으로 격리 치료 중의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항결핵제 복용 중 증상이 없어지면 복용을 중단하도록 한다. 2번. 병실에 들어갈 때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3번. 환자가 입었던 환의는 소각해야 한다. 4번. 환자 병실은 양압 병실로 입원해야 한다. 5번. 환자가 객혈을 할 때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 뱉지 말고 삼키라고 한다. 정답은 2번. 병실에 들어갈 때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폐결핵 환자 간호활동 알아볼까요? 1번. 항결핵제는 최소 6개월 이상은 의사가 처방한 기간만큼 증상이 없어도 복용해야 합니다. 3번. 환자의 옷은 소독하면 됩니다. 4번. 환자 병실은 음압 병실로 입원해야 합니다. 5번. 객혈을 할 때 가래를 뱉을 때에는 휴지에 뱉어내도록 합니다. 문제. 갑상샘 항진증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은 1번 병실의 음악을 크게 틀어준다. 2번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게 한다. 3번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게 한다. 4번 다리를 올린 자세를 취하게 한다.
5번 병실을 시원하게 해준다. 정답은 5번 병실을 시원하게 해준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간호보조 활동 알아볼까요? 1번 안정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2번 고단백질, 고당질, 다량의 수분, 비타민 B, 복합제 등을 충분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3번 더위를 잘 참지 못하고 땀이 많으므로 시원한 환경을 제공하고 피부 간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4번 방문객을 통제하여 흥분된 내용의 토론은 금해야 합니다. 문제. 당뇨병 환자의 식이관리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은 1번 편의에 따라 식사 시간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다. 2번 섭취량과 측정한 혈당을 기록하게 한다. 3번 고섬유식이 섭취를 제한한다. 4번 단당류의 섭취를 권장한다. 5번 당 지수 100 이상의 식품 섭취를 권장한다. 정답은 2번 섭취량과 측정한 혈당을 기록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당뇨병 환자 식이관리 알아볼까요? 1번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합니다. 3번 고섬유질 식이를 하여 포만감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4번 단당류의 섭취는 혈당을 높이므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났을 시에만 섭취합니다. 5번 혈당 지수 GI가 100에 가까울수록 식품 섭취 후 즉시 혈당이 오름을 의미합니다. 문제. 역류성 식도염 환자를 위한 식이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욕 증진을 위해 자극적이고 짠 음식을 섭취한다. 2번 고지방 위주의 음식을 섭취한다. 3번 취침 전에 초콜릿을 섭취한다. 4번 식후 바로 누워서 쉬도록 한다. 5번 식사를 규칙적으로 소량씩 자주 한다. 정답은 5번 식사를 규칙적으로 소량씩 자주 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역류성 식도염 환자 식이교육 알아볼까요? 양념이 과다한 음식이나 너무 맵거나 짠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2번 지방질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3번 취침 시 침대의 상체 부분을 6에서 8인치 정도 올린 후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4번 식후에 바로 눕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만성 신부전 환자를 위한 식사로 옳은 것은 1번 고단백질식, 2번 저나트륨식, 3번 철분 제한식, 4번 고인산식, 5번 고칼륨식. 정답은 2번 저나트륨식입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 식이는 저나트륨식, 저단백질식, 수분 제한식, 염분 제한식, 저포타슘식, 저인식을 해야 합니다. 문제. 수근관 증후군의 자가진단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경검사, 2번 안저검사, 3번 알렌검사, 4번 린네검사, 5번 팔렌검사. 정답은 5번 팔렌 검사입니다. 팔렌 검사는 양손을 가슴 앞쪽에 둔 후 손목을 90도로 꺾어 양손 등을 서로 마주댑니다. 이 자세를 40초에서 1분 동안 유지하고 이에 더해 리버스 팔렌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팔꿈치를 들어 손바닥을 맞대고 손등을 최대한 굽힌 채로 서로 강하게 밀착시킨 자세를 약 1분 동안 유지합니다. 이 동작 시 손이 저리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변비를 예방한다. 2번 조기 이상하여 걸어다닌다. 3번 침대 난간은 내려놓는다. 4번 수술 다음날 머리를 감는다. 5번 입을 다물고 재채기를 한다. 정답은 1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변비를 예방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중이염 수술 환자 간호 알아볼까요?
2번 침대 안정을 24에서 48시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3번 낙상할 수 있기 때문에 침대 난간을 올려줘야 하고 4번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번 기침 재채기 코풀기를 금지해야 합니다. 문제, 임신 2기 여성의 태반 위치를 확인하고자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할 때 필요한 간호보조 활동은 1번 검사가 끝날 때까지 소변을 참게 한다. 2번 복부를 베타딘 소독을 한다. 3번 초음파 젤은 차게 준비한다. 4번 절석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번 금식 후 병원에 와서 포도당 75g을 섭취하게 한다. 정답은 1번 검사가 끝날 때까지 소변을 참게 한다입니다. 양수가 들어있는 자궁이 장을 압박하여 충분히 초음파의 반사파의 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광 채우기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태반의 위치를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 방광이 충분히 팽만되어야 합니다. 문제, 다음의 특성을 보이는 단계는 자궁수축 시 아두가 보였다가 진통 소실되었을 경우 질내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배림이 나타난다. 복압을 제공하고 탈수 예방을 위해 정맥을 통한 수분 공급을 한다. 1번 분만 1기, 2번 분만 2기, 3번 분만 3기, 4번 분만 4기, 5번 분만 5기. 정답은 2번 분만 2기입니다. 1번의 분만 1기는 자궁 경관이 10cm 완전 궤대될 때까지이고 분만 3기는 태아 만출기입니다. 분만 4기는 회복기입니다. 문제, 산욕기 회음절개 통증 해소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야에 2분의 1쯤 물을 담아 대야째 끓여서 그대로 식힌다. 2번 자욕 후에는 소독된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소독 패드를 대거나 회음료를 쪼인다. 3번 통증 감소를 위해 도넛 모양 쿠션을 사용한다. 4번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회음부에 냉찜질을 실시한다. 5번 상처 치유 촉진을 위해 케겔 운동을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정맥순환 차단과 통증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도넛 모양의 부드러운 쿠션의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문제, 신생아의 출생 시 신장은 51cm, 체중은 3.4kg이었다. 출생 1년 뒤 신장과 체중으로 오른 것은 1번 102cm, 8.5kg, 2번 76.5cm, 8.5kg, 3번 102cm, 10.2kg, 4번 76.5cm, 10.2kg, 5번 127.5cm, 10.2kg. 정답은 4번 76.5cm, 10.2kg입니다. 1년 뒤 신장은 1.5배, 체중은 3배가 됩니다. 문제,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4개월에 받쳐주면 앉을 수 있다. 2번 6개월에 혼자 앉을 수 있다. 3번 7개월에 기어다니기 시작한다. 4번 10개월에 혼자서 일어나며 가구를 붙잡고 걷기 시작한다. 5번 18개월에 장난감 등을 끌고 다닐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8개월이 되면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문제, 산모가 결핵에 감염된 경우에 BCG 접종 시기로 옳은 것은 1번 출생 직후, 2번 1개월, 3번 2개월, 4번 4개월, 5번 6개월. 정답은 1번 출생 직후입니다. 결핵 예방접종 시기는 0에서 4주 이내에 접종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가족이 결핵에 걸렸을 때는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출생 직후에 해야 합니다. 문제 3세 유아가 엄마랑 병원에 갔다가 울며 떼를 쓰다가 지쳐 쓰러지고 있을 때 필요한 간호보조 활동은 1번 안아주라고 한다. 2번 화장실에 데려가라고 한다. 3번 배고픈지 확인하라고 한다. 4번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나 잘 관찰하고 진정될 때까지 무시하고 안전한지 살피라고 한다. 5번 친구들과 놀 수 있게 하라고 한다. 정답은 4번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니 잘 관찰하고 진정될 때까지 무시하고 안전한지 살피라고 한다입니다. 문제 아동이 탈수로 인한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아이가 탈수 상태로 되면 기면 상태가 되고 팔다리가 창백해진다. 2번 힘없이 울고 갈증이 난다. 3번 느리고 약한 호흡을 한다. 4번 천문과 눈 주위가 움푹 들어가고 근육의 탄력성이 적어진다. 5번 소변이 농축되며 요량이 줄어든다. 정답은 3번입니다. 탈수 증상이 있을 때에는 빠르고 약한 호흡을 쉬게 됩니다. 문제 노인의 낙상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예방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앉고 일어날 때 빠르게 움직인다. 2번 옷을 입고 벗을 때 서서 입고 벗도록 한다. 3번 식사 시 의자는 등받이가 있고 팔걸이는 없는 곳으로 한다. 4번 날씨가 추울 때에는 옷을 많이 입도록 한다. 5번 근력 운동을 위해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도록 한다. 정답은 4번 날씨가 추울 때에는 옷을 많이 입도록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낙상 예방을 위한 일상생활 예방 활동 알아볼까요? 1번 앉고 일어날 때 천천히 움직입니다. 2번 옷을 입고 벗을 때 앉아서 갈아입습니다. 3번 식사 시 의자는 등받이가 있고 팔걸이는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5번 무거운 물건이나 큰 물건을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노인의 수면을 돕기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규칙적으로 잠자기 전에 운동을 한다. 2번 수면을 방해하는 성분이 먹는 약 중에 들어있는지 확인한다. 3번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수면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정해진 기상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4번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 5번 공복감으로 잠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가벼운 간식을 섭취하게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잠자기 전에는 각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문제 뇌전증 환자가 경련을 할 때 필요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경련이 멈출 때까지 환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있는다. 2번 환자가 혀를 깨물지 못하도록 입에 서랍자를 넣는다. 3번 다치지 않게 환자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4번 분비물 제거를 위해 엎드려 눕혀 놓는다. 5번 경련이 멈출 때까지 마사지 해준다. 정답은 3번 다치지 않게 환자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경련을 할 때 필요한 간호보조 활동 알아볼까요? 1번 경련이 멈출 때까지 환자의 몸을 억제하지 않습니다. 2번 환자의 입안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야 합니다. 4번 분비물 제거를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분비물이 배액되도록 해야 합니다. 5번 경련이 멈출 때까지 마사지하지 않고 경련 양상을 관찰해야 합니다. 문제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응급환자는 1번 쇼크 환자, 2번 동상 환자, 3번 찰가상 환자, 4번 방광염 환자, 5번 우울증 환자. 정답은 1번 쇼크 환자입니다.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에 따라 기도 유지, 지혈, 쇼크 예방, 상처 보호 순으로 응급처치해야 합니다.
문제. 벌초를 갖다가 독사에게 다리를 물렸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환부의 하부를 앞바퀴로 묶는다. 2번 환부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게 한다. 3번 환부를 부목으로 고정한다. 4번 환부를 얼음찜질로 직접 문질러 준다. 5번 독이 빠져나가도록 수분 섭취를 하도록 격려한다. 정답은요. 3번 환부를 부목으로 고정한다입니다. 자, 그럼 독사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 방법 알아볼까요? 1번 환부의 상부를 넓은 천으로 살며시 묶어야 합니다. 2번 환부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해야 독이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4번 독소를 비활성화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조직 괴사의 위험성이 높아 얼음 찜질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5번 독이 전신에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되도록 물을 금해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